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4년제 비전공 대학생이 프로그래밍 업계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혹은 업계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기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업계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선두로 방송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방송 진입 장벽을 허물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내용부터가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가장 많이 재사용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빨리 다 완성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해결해 두고 싶네요. 지인분 한 분은 썸네일부터가 누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썸네일부터 이미 제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었나 봅니다. 일단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현재 방송은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편하신 곳 아무 곳에서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팟캐스트 쪽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고요. 호스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정해지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의 길이는 아직 생각해둔 적정선은 없는데요. 제가 힘이 붙이는 느낌이라면 나누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길이가 조금 들쑥날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협선을 제가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청취자분이 이번에 제목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과 관련 없는 전공으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 중에서 IT 기술 쪽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대상과 맞지 않는 청취자분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왜 지금 공부하는 전공을 벗어나서 IT 직군으로 진입하길 희망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공부해보니 흥미를 잃어버렸다거나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택해서 왔는데 전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지금 전공으로 취업 성공률이 너무 낮아 보인다던가 아니면 IT 쪽이 먹고 살기에 더 좋아 보이는 혹은 미래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이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업계는 누구나 노력하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IT 기술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본 전공을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IT 쪽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같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각 학년별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학년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바로는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전공을 뒤로 하고 IT 직군을 희망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대학 입학할 때 성적이 안 돼서 원하는 과에 지원하기 어려울 때 우선 그 학교에 다른 학과를 지원해서 전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리 흔하진 않죠. 보통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막 성인이 되었고 술이나 담배 같은 성인에게만 허락되는 여러 가지들이 법적으로 허락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학교 문화에 적응해야 하죠. 그리고 수업도 들어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새로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그다지 1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 방향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문 게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과 친구들이랑 동아리 친구들이랑 형님 누님들 아니면 여자친구 성적도 신경 썼어야 했고요. 교수님들한테도 잘 보여야 했었고요. 그래도 중고등학생 때보다 잠을 좀 더 잘 수 있었던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많이 자거나 아니면 아예 밤을 샜던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은 보통 아주 빠르면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군대를 갔고요. 좀 느긋하게 가는 사람들은 3학년 마치고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생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1학년 끝나기 전에 군대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점 관리도 어렵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러저러 등록금 내고 있는데 대학을 다닌다는 느낌 자체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정도 후에는 잠잠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부터 빨리 갔다 오자 라는 느낌으로 빨리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항상 남자분들에게 골머리를 썩히는 군대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와선 어떤 적절한 도피처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걸 바꾸는 것 같죠. 어쨌든 남학생, 여학생분들 상관없이 1학년 때는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바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국면에 들어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복수 전공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약간 느긋하게 1년 정도 더 전공에 힘을 쏟아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과나 복수 전공 자체를 이미 염두하고 계신 상태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보를 얻어 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학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기나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 2학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학년쯤 되면 군대를 갔다 오신 남학생분들이나 혹은 군대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니면 주변 동기 남학생들의 자리가 비어가는 걸 지켜보던 여학생분들은 전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시는 듯 합니다. 우선 여러분 2학년이시고 IT 진입을 강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일단 다소 무리되시겠지만 복수 전공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컴퓨터 공학이나 전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불리는 그런 학과들 말이죠. 이왕 할 거라면 복수 전공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거기 전공 학생분들과 친분을 만드시고요. 비교적 깊이 있는 전공 과목으로 들어서기 전에 미리 기본 과목들을 좀 따라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3학년에 복수 전공을 하면 졸업 시기 자체가 한 학기 정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라면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복수 전공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때를 놓쳐서 학년이 더 넘어간 상태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학교 안에
졸업 요건을 잘 보셔야 해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관련 학과는요, 졸업 요건에 줄여서 졸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졸업 작품이죠. 졸업 작품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본 전공이 소프트웨어 관련이면 100%라고 봐도 됩니다. 학교 정책에 따라서 복수 전공자도 졸업 작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복수 전공자는 졸업 작품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 전공일 경우라면요, 졸업 작품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더 사실 좋다고 봅니다.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졸업 작품이 생각보다 끔찍하거든요. 사실 요즘 시대의 실무 취업에 졸업 작품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졸업 작품 말고도 공부했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걸 포트폴리오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전에야 만든 소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USB 제출하고 메일도 따로 보내고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잠깐 소개드릴 기트허브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팀원들과 옥신각신하고 교수님께 졸작 아이템 승인 받아야 되고 처리하면서 또 싸움 나고 시간 뺏기고 하는 것보다 혼자 공부해가면서 그 시간을 알뜰히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만약 복수 전공자도 졸업 작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같은 과에서 같이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와는 졸업 작품 팀을 짜는 것은 대부분 좋지 못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한 만큼 프로그래밍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모인 것보다 타 학과 출신 학생분들이 모였을 때 평균 실력이 다소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함께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정말 친하고 계속 떨어지고 싶지 않은 친구인가요? 그러면 두 분 다 확실하게 취업할 길을 만드시고요. 취업을 한 다음에 돈을 벌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시면 나중에 훨씬 더 좋습니다. 돈 있을 때 놀면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떨어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졸업 작품이 필수인 상태라면 빠르게 그 학과의 학생들과 친분을 만들어두고 졸작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인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대생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악하거나 모진 타입이 아닌 경우가 많긴 한데요. 아마 복수 전공자라고 하면 약간 위협을 느낀달까? 그래서 약간의 텃세를 부리거나 거부감 같은 걸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걸 뚫으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아마 약간은 시간이나 돈이 좀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작품이 필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대상 학과의 학생들과는 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곧 오가고요. 거기서는 분명히 건질 만한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과애가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3학년인데요. 3학년이라면 이제 학교 내에서도 높은 선배 위치에 있을 거고요. 슬슬 늙은이 취급을 받고 계시겠죠. 점심시간에 후배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실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학교에서 3학년 상태에서도 복수 전공 지원이 가능하다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3학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수 전공을 고려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수 이수학점 등의 이유가 걸려서요, 졸업 자체가 아마 한 학기 정도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 안심되시게 얘기하자면요, 한 학기 정도 기간에 졸업이 미뤄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취업에 크게 무리를 주는 딜레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늦게 시작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복수 전공을 그때 고려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 복수 전공은요, 아마도 해당 학과에 있는 학생분들과 친해지는 것은 1, 2학년 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2학년과 3학년은 1년 차이지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3학년은 이제 정말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학점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압박감이 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보다 조금 더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극복하셔야 해요. 감안하셔야 합니다. 졸업작품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보통 3학년 2학기쯤에는 졸업작품팀이 다 알게 모르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친화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졸업작품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학교에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복수 전공의 시기를 놓쳐버렸고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있다면 차라리 약간 마음 편하게 혼자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오프라인 강의도 좋고요, 책도 좋고 온라인 강의도 좋습니다. 다만 졸업장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공부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요. 응시 자격증을 알아보시고 일단 제일 먼저 선택할 만한 건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게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정보 처리 기사를 권장드릴게요. 정보처리 산업 기사나 기사에 대해서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전공자분이나 혹은 이쪽 경력자분께서는 고개가 살짝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비전공 대상분이니까 자격증 자체 효용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보처리 기사 쪽은 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사실 아주 좋은 회사, 그러니까 상급 회사는요, 사실 정보 처리 기사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면 그런 좋은 회사를 다 따지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를 시작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IT 관련 기술을 공부했다는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인터넷의 블로그랑 기트허브입니다. 블로그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기트허브는 GITHUB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기트허브랑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건 권장사항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트허브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면서 작성했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저장한 흔적이 실시간으로 남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그냥 깃이라는 이름의 기술이었고요, 이 기술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장소도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기트허브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기트허브의 흔적을 포트폴리오급으로 취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고요, 반드시 사용해서 여러분이 기술 공부를 해왔다라는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블로그보다 개설하는 게 좀 어렵지만 기트허브에도 블로그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는 소스 코드도 괜찮지만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혹은 소스 코드를 곁들여서 정리하는 문서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학년인데요. 4학년 분이 지금 IT 업계 진입을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